저에게 NLP를 배우신 분들 중에 좀 독특한 모습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NLP 코칭센터의 마스터 트레이너 신용협입니다. 지금 제가 NLP 훈련을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21기 121번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수는 2013년도 이후부터 세온 숫자이고요. 기존에 2008년부터 진행했던 그런 훈련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저는 죽은 NL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기수에서 좀 제외하고 있는데 그때도 한 36개 기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긴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13년도부터 지금까지 121개의 훈련 차수가 좀 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변화를 도와드리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매번 변화를 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차수에 오시는 분들이 같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특별히 더 관심이 가고 흥미를 끌게 되죠. 왜 그러냐? 그분들이 갖고 계신 모습들이 워낙 독특했고 독특한 면이 있고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이란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분이 오시면 항상 다른 분, 모르는 분이 등장하시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즐거운 거거든요. 저도 즐겁고요. 그리고 훈련에 참여한 다른 분들도 특히나 반복해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재미가 뭔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 분들 중에 이분은 글쎄 처음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 처음 참여해서 지금 9월, 10월 되니까 2월 초였거든요. 10월 초라고 치면 8달 정도가 됐고요. 8달까지 이르기 전에 첫 2달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 서너 달 또 고통의 시간을 좀 보냈고요. 그도 그렇고요. 남자분입니다. 우리도 그랬고요. 우리 그 당시에 뭐 10명, 8명, 지금 현재 5명 등등이 함께 경험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들이죠. 어떤 면에서 어려웠냐? 소위 ADHD라고 진단할 수 있는 모습인데 HD보다는 그냥 ADD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Attention Deficit Disorder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만 하죠. 성인이고요. 그래서 이름을 또 붙이면 성인 ADHD 이렇게 부를만 합니다. 30살 정도 나이가 된 분인데 삶의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갖고 있는 모습 중에 특별한 부분은 머리가 좋아요. 똑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ADHD를 가진 분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중에 이분이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안내 드리는 것을 여러분 중에 혹시나 성인 ADHD를 겪고 있는 나의 캐릭터라고 알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나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들어보시고 나와 같은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된다. 아니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걸 탐구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좀 주의하면서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분 성인 ADHD로서 살아온 과정을 보면 이분은 시각이 매우 발달한 분이세요. 그래서 뭔가를 보고서 빠르게 판단하고요, 빠르게 움직이고요. 근데 문제는 빠르게 판단한 결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실수가 나오죠. 오류가 됩니다. 잘못됩니다. 잘못 판단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발달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내 머릿속에 장면이 보여요. 사람마다 다른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각 우선, 시각에 선호하는, 시각을 의존하는 스타일이라고요. 어떤 말을 들을 때, 글을 읽을 때 이 언어 처리가 잘 안 돼요. 보는 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 대화를 하면서 자동차를 봤다, 자동차가 내게 달려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수많은 자동차가 눈에 보여요. 실제 현실에 있는 게 아니고요. 회의실에 있는데 무슨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많은 자동차가 보이면서 내 대화의 상황에 상대에게 주의를 두는 것을 못하도록 나를 현혹합니다. 이것들이 보이면서 거기 주의가 뺏겨요.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주의가 뺏기니까요. 대화에서 딴 생각하듯이 마찬가지로요. 딴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분과의 첫 만남에서 2월, 3월 어땠냐? 대화가 안 되죠. 수업이다 보니까 NLP를 배우면서 이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데 NLP 개념을 알려주고요. 어떤 작업을 안내하고요. 해보라고. 이분 반응이 래요. 왜 해야 되나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 잘 못 들었어요. 제 문제로 인해 잘 못 들었어요. 제게 일어난 일 때문에 못 들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고요. 일상에서는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방금 들은 얘기인데 그걸 못 들었다고 하면 그래서 왜 해야 되냐고. 아니 차라리 다시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왜 해야 되냐고 방어적인 모습이 등장을 하죠. 왜 해야 되냐? 다시 설명을 해줘야죠. 그럼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설명해줬지만 반응은 동일합니다. 알았지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뭐가 보이는 겁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냐? 주의력이 발휘될 수가 없죠. 이 상태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그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옥신각신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는지 어떤 방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확인 질문을 좀 하게 됐고요. 이건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실토를 하더군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방해받는다. 그래서 안내해 준 게 ADHD, 좀 더 정확하게는 ADD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게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편향이 일어나면서 거기 현혹되면서 주의 집중을 못해서 대화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인생이 꼬이고 어려움을 많이 가진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니 들어본 적은 있는데 내가 왜 부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듣는 둥 마는 둥 주의 집중 안 되잖아요. 듣는 둥 마는 둥. 근데 감정적으로 힘든 계속 실패니까 감정적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해 줄 때 기본을 만들어 줘야 됐고요. 기본 듣는 거 훈련을 좀 시키고 들은 걸 들었다라고 말하는 피드백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말하기를 또 훈련시키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건데 아직도 좀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질문하기를 훈련을 시키면서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데 2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맨투맨으로요. 2달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조금 대화가 되는 상태가 돼서 전보다 훨씬 나아진 정도로요. 그의 긴장도도 훨씬 나아지고요. 사람과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그렇다고 NLP를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단체로 진행하는 그룹 훈련으로 이 친구를 집어넣었죠. 집어넣었더니 큰일이 일어났죠. 환경이 바뀌었고요. 모든 맥락이 바뀌었고요. 같은 내용? 아니, 전 다른 방법을 씁니다. 같은 내용도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혼자 수업을 받을 때와 여러 사람이 배울 때는 완전히 다른 판이 되거든요. 환경이 곧 내용을 결정해 줍니다. 내가 경험할 게 어떤 경험이 될지 환경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아무튼요. 들어가서 다시금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람들 말을 잘 못 알아듣고요. 그러면서 어려움 느끼고요. 괜찮아요. 그럼 평생 지금까지 30년 겪어온 건데. 근데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도망가서 5년째 방구석에 혼자만 있었다고 하는데 아유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면 도와주고 싶었어요. 사람들 모두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또 공격으로 여기기도 하고 제가 왜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다시 돌아가고 아무튼
그 시간을 다시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그룹 작업이 가능해지니까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고요. 자기를 말할 수 있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듣는 것, 피드백하는 것, 질문은 잘 안 되지만 자기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질문도 알려준 것은 구사하는데 질문하고 잘못 알아듣고 질문하고 잘못 알아듣고 이런 시간을 지난한 시간을 지루하고 어려운 시간을 3개월, 4개월 보내고 나니 6개월, 7개월 됐을 때 이제 좀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시큰둥한 태도로서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가 내 문제가 그거란 걸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을 인정하고 내게 없는 것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ADHD 혹은 ADD 성향들이 학습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근데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알았으면 그걸 다른 방법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이 곧 학습이고 훈련일 텐데 이게 되면 NLP 훈련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아니 못지않게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는 것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이고 우리 인생에서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아무튼요. 근래는 이 친구가 앞에 발표 작업도 합니다. 이제 NLP 처음 시작한 단계 프랙티셔너 말고 두 번째 단계 마스터 프랙티셔너 단계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NLP 작업을 리딩하는 역할을 마스터 프랙에서 하게 되거든요. 이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걸 곧잘 해냅니다. 물론 준비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여곡절의 과정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걸 알아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그걸 극복해야 되고 내가 그걸 조금 더 훈련을 통해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집중하고 집중력 좋아졌어요. 과제를 붙잡으면 놓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이런 모습은 그의 인생에 있던 적이 없어요. 있던 적이 없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상태로 점점 경험의 방식이 개선되고 훈련되고 나아지다 보니까 그가 말하죠. 요즘 살만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난생 처음이에요. 그가 연락을 준 건 그의 모친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거든요. 우리 아들이 약을 먹고 있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NLP로 도움을 받을 수 있냐 뭐 대략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하지만 그 아드님이 가족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만나봐야 됩니다. 이게 첫 만남의 대화였는데 그래서 근래 모친께서 연락을 주신 내용이 있죠. 저희 아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간 아주 어려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몰랐었던 걸 반성하시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시기까지 했어요. 아무튼요. ADHD는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ADHD가 다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냐? 저도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만나본 ADHD들은 그 모습을 가진 분들은 전 ADHD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겪어내다 보면 내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해까지 도달하는 것도 한참 걸립니다. 이해하면 변화될 부분이 뭔지 알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저와 함께 훈련해서 함께 만들고 싶은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룹 훈련이 도움이 되는데 그룹 훈련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맨투맨 훈련을 해야만 하는지는 제가 만나보고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NLP는요,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일들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런 시도가 여러분에게도 필요로 하는 여러분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